뮤직 매거진 뮤브 4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네, 40회가 벌써 됐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다음 회까지 두 번 정도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명반 무슨 명반 했을 때였죠? 2020년대 명반. 그 명반 말고 네. 앨범 커버가 아름다운 앨범 그거 했을 때 네. 우리 홈타운 이즘의 사무실에 와서 했잖아요. 네. 오늘하고 다음 회차에 이렇게 다시 사무실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쵸. 추억이 많은 곳이죠. 우리 사무실에서 했을 때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막 소리가 울린다. 듣지 마세요. 저희 농담입니다. 또 너무 그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약간 양해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녹음을 항상 받아주시는 박성근 엔지니어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2주간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또 저희가 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레퓨지 신세가 됐기 때문에 난민 신세. 근데 이제 홈타운으로 왔잖아요? 홈타운에 왔죠. 네. 그러니까 약간 평소 듣던 소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 엔지니어님께서 노력하고 계셨다는 거를 이 기회에 또 알아주시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홈타운에 온 기념으로 해서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즘 에디터 손민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즘 에디터 손민현입니다. 지가 뭔데 환영을 해? 또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길을 닦고 갔죠. 그럼요. 이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이 사무실 비어있는 사무실 제가 이렇게 열고 왔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스승의 날 행사를 하면서 네. 민현 씨를 그때 보고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봤었는데 그때는 막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 되게 괜찮다. 뭔가 말도 잘하고 그래서 목소리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는 이제 이즘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번 모시면 좋겠는데 어떤 음악 좋아하냐니까는 힙합을 또 잘한다. 네. 힙합 음악을 또 좋아하고 팬이다 해서 그러면 또 마침 요즘에 힙합 얘기도 할 것도 많고 또 맨날 우리가 준원 씨한테만 부탁했으니까 좀 새롭게 그쵸. 응? 민현 씨랑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전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멋있고 근면한 후배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면성 씨랑. 네네. 그러면 네. 네, 영경 씨는 어떻게 오늘 거의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던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쵸.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2년 전에 처음 뵙고 뵀나요? 아마 서로 사는 지역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 사시죠? 아마 전 노원에 사시는 걸로 들었고 저는 네네. 종로 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 되게 가까운 편이구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거짓말 같은데. 조용히 좀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즘 팟캐스트 진행하는 우리 성욱 씨가 또 구경 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방청 효과. 고정 옆에서. 방청 중이세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 든든해. 지금 약간 이무크를 녹음하는 느낌 들고 되게 그래서 일부러 든든하고. 자리를 그쪽으로 네. 했어요. 그러니까는 긴장할까봐 또 와가지고 응원하고 있는 거니까는 오늘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네. 성현 씨가 오셨으니까 저희 게스트한테 항상 물어보잖아요. 민현 씨예요. 성현 씨는 저번에. 그쵸. 지금 민현 씨가 오셨는데 네. 저희 게스트한테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최애 앨범 3장 한번 골라보시죠. 그 성현 씨가 나온 회차를 듣고 미리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떤 걸 좋아할지를 골라보다가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악을 좀 가져왔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소울 컴퍼니의 오피셜 부트렉 볼륨 2라는 앨범이고 네. 아마 뭐 키비의 고사묵이나 뭐 그런 노래들이 들어있는 약간 서정적인 랩이랑 당시에 이제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많이 있던 그런 음반 되게 좋아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센스의 어넥도트를 이제 이걸 들으면서는 이제 앞으로 내가 좋아하게 될 한국의 힙합이나 랩은 이제 어넥도트의 주석이나 아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음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힙합 좋아하긴 하는데 인디 음악도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는 브로콜리 너마저
일집을 되게 많이 철비과 들었어요. 하시네. 네? 철비과 약간 하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감성이에요. 그래서 네. 그 앵콜 요청 금지였나요? 제목 그 사실 재발매된 버전보다 네. 이제 어린아이가 그 네이클로버 들고 있는 네. 그 버전을 가장 좋아하고 네. 네. 음악 취향의 양극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브로콜리 너마저 1집과 이센스와 소울 컴퍼니. 네. 참 다채로운 앨범을 가져왔구나.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이 대본을 미리 줬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할 기회를 줬다는 게 그쵸. 성현 씨는 당일에 와서 당일에 딱 얘기했잖아요. 그게 갑자기 진짜인데. 물어봤죠. 갑자기 물어봐. 아,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이센스 약간 거짓 냄새 나는데. 약간 먹물픽이죠? 그쵸. 네. 아, 동물 그렇죠. 빠른 수긍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게 힙합과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민현 씨와 또 새롭게 오늘 뮤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40회에서는요 음악계의 새로운 뉴스 전해드리는 뉴직 코너 준비했어요. 실시간 속보는 아니어도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은 좀 알아두면은 재미있을 만한 유익한 그런 소식들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뉴직 코너를 할 때 준비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게스트를 모셔요. 그래서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이거는 좀 이분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잘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민현 씨를 모신 건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힙합 뭐 요즘에 안팎으로 난리예요. 네. 그래서 한번 힙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준비한 소식이 켄드릭 라마하고 드레이크가 싸움이 붙었다고. 그렇죠. 네, 어떤 소식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원래 켄드릭 라마랑 드레이크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아티스트들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영역에서 탑의 위치에 있는 아티스트잖아요. 네. 근데 둘의 싸움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힙합 씬 그리고 이제 전체 음악 씬에서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그 힙합 씬을 구성하는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씬과 씬이 충돌한 느낌이었구나. 약간 음. 이제 이후에 국내 디스 얘기도 다루겠지만 약간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것은 한국에서는 사실 땅이 좁으니까 힙합 씬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단일의 어떤 하나의 그런 것이라고 보면 미국은 조금 구성하는 요소들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지역별로 혹은 뭐 인종도 그렇고 뭐 국적별로 나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켄드릭은 어떤 그런 힙합의 본토 그리고 근본 아니면은 어떤 힙합이 지녀야 될 가치를 굉장히 설파하는 아티스트고 드레이크는 그런 힙합의 어떤 상업성이나 아니면 잘 들리고 혹은 아니면 어딘가 파티나 이런 데서 틀어놓기 좋은 음악들로 굉장히 상업적인 아티스트로 성공한 아티스트인데 사실 둘이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데 네. 그것들이 좀 충돌하는 지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원래 싸움은 네. 중요한 게 법적으로 따질 때도 법리적으로 볼 때 선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선빵을 쳤느냐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누가 친 겁니까? 사실 그 뭐 선빵이라고 하면은 오래 전부터 이제 스닉 디스라고 해서 네. 그냥 이제 은은하게? 알게 모르게 이제 너 이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것들 이제 은가구나, 은가. 네, 은가를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올해 2월달인가 퓨처와 메트로 부민의 합작 앨범이 We Don't Trust You라는 네. 앨범에서 켄드릭 라마가 피처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010년대 후반에 이제 가장 성공한 랩 아티스트들 이제 뭐 켄드릭 라마, 드레이크, 제이콜 이렇게 세 명인데 이제 이걸 묶어서 빅3라고 칭하는데 네네. 제이콜의 주장 아니에요? 그뭐 그래도 제이콜 좋은 앨범 많이 냈어요. 저도 제이콜 그쵸, 좋아하긴 그쵸.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쓰인 라인이 이제 머더 근데 욕을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아, 갈기세요 그냥 갈기세요. 이제 머더 F 더 빅3 이제 It's just me다. 아예 빅미다. 약간 그런 걸 켄드릭 하면서 라마가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왜 없어 내가 값싸? 왕이야. 이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먼저 이제 사실 선빵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이거 둘을 깎아내린 거네요. 근데 선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 이제 켄드릭 라마랑 메트로 부민이 한 노래 이 Like That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Like That 맞죠? 맞습니다. 네, Like That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금야금 깐 게 이제 컨트롤. 야금 있었어요. 네, 맞아요. 컨트롤에서 이제 야금야금 디스를 했더라고요. 캔디릭 라마가. 그래서 이거를 선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래되고 지난한 이게 참 11년 전에. 그쵸. 네. 이게 이제 빵 터진 거지. 원래는 계속 그런 내용으로 그런 주고받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드레이크 너 나와 링으로 나와 한 건 이번이 진짜 역대급으로 크게 터진 사건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결국 켄드릭 라마가 드레이크를 불러낸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반응이 어땠어요, 드레이크가? 근데 사실 드레이크의 바로 반응이 있진 않았고 네.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긁힌 제이콜이 이제 또 디스곡을 내게 되는데 네. 사실 뭐 이후에 뭐 카니 웨스트도 여기에 갑자기 참전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캔드릭과 드레이크의 싸움에서는 좀 멀어진 내용이긴 해서 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제이콜이 이제 자기를 이제 뭐 빅3에서 나는 무하마드 알리라면서 이제 캔드릭 한 번 더 까요. 근데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음 공연에서 나 사실 캔드릭 디스한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악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드였구나. 해서 한 거고 나 캔드릭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하고 꼬리를 내린 거야. 사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오가 없었어요. 사실 이건 그쵸. 내 영혼과 맞지 않아. 내 평화를 방해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근데 이게 과연 아니, 물론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많긴 한데 이제 제이콜이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혹은 앞으로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좀 되게 굉장히 좀 짜치는 행동이긴 했죠. 네. 어쨌든 그런 모두의 무관심 속에 제이콜의 어떤 디스, 약간 수습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드레이크가 노래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노래를 낸 거죠. 그 네, 디스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어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3주, 4주에 걸쳐서 막 엄청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네. 일단 언급된 아티스트들만 퓨처, 캔드릭 라마, 드레이크, 메트로 부민, 링로스 그리고 위켄드까지 제이콜도 있고 카니에 웨스트가 거의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그 싸움에 언급되기도 하고 직접 네. 곡을 낸 아티스트도 있는데 이제 드레이크가 그 Like That 그다음에 제이콜의 곡을 듣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개의 곡을 연달아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퀄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저도 네.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캔드릭 라마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레이크가 처음에 이제 낸 곡이 푸시업스라는 곡인데 이 곡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티스트들을 다 언급을 하면서 광역 디스를 거는 거죠. 맞아. 네. 셌어요 되게. 굉장히 셌었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라인들도 많았는데 그 캔드릭 라마가 아까 언급드린 그 라이크 댓이라는 것에서 이제 프린스랑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라인을 가져왔었는데 가장 이제 킬러 라인이 여기서는 드레이크가 프린스가 킹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제 킹은 마이클 잭슨을 의미하는데 그냥 아들일 뿐이야 라면서 약간 재밌고 재치 있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신사적인 싸움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화기애애했어요. 아니 신사적이라고요? 이 캔디릭 라마한테 키장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보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쵸.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 전체 이용가 준수했어 이번에는. 그리고 약간 그게 저는 또 잘 몰랐으니까 그들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서로 친하니까는 약간 장난 반, 뭐 진담 반의 어떤 디스 느낌? 씬을 위해서 조금 하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분위기를 못 읽고 그래서 제가 이때 그 푸시업스를 추천곡으로도 가져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우리 약간 뭐 추천곡 월드컵이나 어쩌고 해가지고 바로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곡 자체가 멋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그게 그렇죠. 좋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난타전이 벌어진 거죠. 사실 저는 그 다음 곡부터 드레이크 이거 괜찮나 싶었던 게 그 다음으로 이제 직후에 바로 발매한 곡이 테일러 메이드 프리스타일이라는 곡인데 이제 이 곡이 투팍이랑 스눕독의 목소리를 AI로 써서 이제 마치 투팍이랑 스눕독이 피처링한 것처럼 디스곡을 만들어서 냈는데 드레이크가 낸 거죠. 그렇죠. 근데 되게 독특하고 재미난 방식이긴 하지만 약간 그 웨스트코스트의 상징인 두 사람을 써서 캔드릭이 또 그쪽 출신인데 그를 비판하는 거는 약간 많이 선을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전체 이용가의 선을 넘어버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짜치는 게 재단에서도 네, 고소당했다면서요. 맞아요. 왜 우리 투팍 목소리 쓰냐 이러면서. 근데 뭐 사실 캔드릭이 그 캄튼 이제 힙합의 가장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캄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 출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나온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켄드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것에 흠집을 내는 게 굉장히 좀 이게 이제 이전 같은 싸움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느낀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것도 사실 다음에 나올 곡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었던 그 다음에 나온 곡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곡을 듣고 켄드릭이 또 연달아서 곡을 내게 되는데 이제 켄드릭도 드레이크의 영린을 이제 서로의 영린을 건드리는 네.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드레이크가 이제 미국에서 좀 비판을 받거나 혹은 조금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드레이크가 래퍼야 혹은 힙합의 사람이야라고 이제 질문을 받을 때 가장 공격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힙합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에미넴도 그렇고 뭐 다른 타국적의 아티스트나 혹은 뭐 꼭 흑인이어야만 랩을 할 수 있다 혹은 아니면 어디 출신이어야만 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드레이크는 그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힙합이랑 힙합 씬을 대하는 태도에서 약간의 조금 사람들이 안 입고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켄드릭은 이제 그 다음 발표하는 곡 유포리아라는 곡에서 그 지점을 엄청나게 깝니다. 이 사람 출신 성분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너가 그런 출신도 아니고 우리한테 그런 존중도 보여주지 않는데 나는 너가 그 니거라는 말을 쓰는 게 싫어. 헤이트라는 단어를 하면서 근데 그 이제 뭐 니거라는 단어 쓰는 거 싫고 난 네가 걸어다니는 방식도 싫고 네가 옷 입는 방식도 싫어 이러면서 그냥 그걸로 대변되는 드레이크가 그 힙합 씬에 했던 행동들 혹은 좀 지켜지는 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나의 상업성만을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행보들을 비판하게 된 거죠. 이 사람 혼혈이죠. 네. 그리고 캐나다 사람이고. 토론토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처음엔 되게 뭐 위켄드랑도 원래 되게 관계가 좋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멀어지고 있고 사실 그리고 드레이크도 처음 발굴한 아티스트가 릴 웨인이잖아요. 네, 근데 네. 약간 그 어떤 발굴해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드레이크가 지금 이제 앨범을 낼 때 항상 신의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동시켜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의 아티스트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앨범을 위한 그냥 피처링으로만 쓰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랬습니다. 약간 이게 약간 이 신에 통용되지 않는 문법이었던 거죠. 드레이크가 하는 행동들이. 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뭐 노래를 차례로 막 내면서 난타전을 했는데 그 수위들이 뭐 서로의 막 가족도 건드리고 맞습니다. 뭐 패드립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뭐 드레이크의 Family Matters 여기도 사실 이제 켄드릭도 가족 문제를 건드리니까 드레이크도 너도 사실 가족 문제 많잖아. 약간 켄드릭이 이제 자기 아내와의 뭐 관계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을 까기도 하고 네. 뭐 근데 사실 드레이크가 이제 켄드릭만 까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곡을 낼 때마다 이 Family Matters라는 곡에서는 이제 에이센 라키를 들고 와서 막 너도 사실 할 말 없어 이러면서 약간 이때부터 드레이크가 어떤 공격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혼자 그 어떤 다구리 맞으니까. 불합리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억까 당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수상이 드레이크를 엇가는 거죠 지금. 켄드릭은 사실 처음부터 그냥 난 너밖에 안 봐. 였으니까 사실 이게 집중도나 혹은 뭐 어떤 준비하는 거에 측면에 있어서도 디스전의 특징이 사실 빠른 시간에 그 빠르게 가사를 엄청 써내고 그게 사람들을 공감시키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라임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공격적인 보니까. 어떤 타격감이 또 있어야 되고. 내 실력을 그쵸. 보여주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막 드레이크는 막 메트로 부인도 까야 되고 막 여기저기 다 까야 되니까 사실 이때부터 조금 약간 켄드릭이 승기를 잡아가는구나라고 싶었던 순간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켄드릭이 Meet the Grims라는 곡을 내는데 드레이크가 이제 그 Family Matters라는 곡을 내고 얼마 안 있다가 너가 이런 곡 낼 줄 알았어 하고 바로 이제 또 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스곡에 나온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그리고 거기 담긴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담긴 노래인데 약간 여기서 좀 중요했던 포인트는 드레이크 안에 뭐 첩자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건 가십거리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켄드릭이 가사를 쓰는 방식이 되게 이 사람은 욕을 할 때도 되게 가사를 잘 쓰는구나 싶었던 게 뭐 주제가 이제 드레이크의 아들에게 너희 아빠가 드레이크라 참 안 됐다. 그리고 이런 드레이크를 낳은 드레이크의 아버님 당신도 참 잘못했네.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을 쓰면서 이제 그러니까 3대를 조진 거죠 그냥. 그쵸. 3대 그쵸. 3대를 멸한 느낌이 강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은 조금 우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소강됐죠. 이제 좀 소강됐죠. 소강 네네네.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아마 이번 주에 빌보드 차트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켄드릭 라마가 마지막으로 낸 Not Like Us라는 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사실 드레이크가 켄드릭을 깐 요소 중에 하나가 너는 뭐 재미없고 상업성도 없는 랩을 하는데 왜 나한테 비비려고 해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켄드릭이 이제 드레이크가 냈던 어떤 다른 디스곡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실 뭐 성과적으로나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걸로 켄드릭이 드레이크를 압살하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술적으로도 네네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그다음에 상업적으로도 다 켄드릭이 완승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디스 사건을 봤는데 가사가 물론 둘 다 잘 쓰는 랩이고 네. 잘 하는 래퍼지만 좀 수준부터가 저는 켄드릭 라마가 굉장히 셌다고 생각을 해요. 디스전에 정말 그쵸, 맞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 게 드레이크의 디스를 살펴보면 켄드릭 라마 키 작다. 켄드릭 라마도 결국 아티스트가 아닌 상업성을 좇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앨범 내는 시기를 피해서 앨범을 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감옥 한 번도 안 갔다 왔잖아. 왜 갱스터인 척해? 약간 이런 켄드릭 라마의 으스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넌 다구리 치는 야비한 놈이야. 20대 1로 싸우자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랩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기까지만 해도 아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켄드릭 라마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너무 이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다라면서 다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드레이크의 대필, 그쵸. 드레이크의 페도필리아. 그다음에 드레이크는 약쟁이, 드레이크는 포주, 드레이크는 흑인이 되고 근데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사실이에요? 아니면 약간 그게 문제인 것 억가예요?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고 네. 이제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를 게 이제 막 뜨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건 범죄와 그쵸, 그쵸. 연루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그 밀리 바비 브라운 이름도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걔가 어렸을 때 이제 찝적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런 폭로가 맞나 싶은 거죠. 그쵸. 사실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드레이크가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처럼 음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뭐 물론 음악도 내고 뭐 앨범도 내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앞으로 힙합씬에서 입지가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드레이크를 따르는 이제 뭐 2NE1 세비지부터 비롯해서 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드레이크를 믿을 수 있을까? 사실 거기서부터 드레이크의 앞으로의 인생은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드레이크 주변에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켄드릭 라마가 난 라이크 어스에서 다 조져버렸어요. 너 주변은 다 이상한 새끼밖에 없더라 하면서 이름을 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드레이크가 인격적으로 말살 당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미지 손상이 참 심각한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번 빌보드 차트 Not Like Us 이 노래가 1위 올라가면서 지금 보니까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 곡의 힙합 디스트랙이 이번 해에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메간 트레이너의 His 네. 이번 니키 미나즈를 저격. 까는 내용이었죠. 네네네. 그리고 Like That 그리고 Not Like Us 이렇게 참 힙합에서 이 해외 힙합이 올해 참 바람 잘 날이 없다. 근데 매체들은 신나서 빌보드도 그쵸. 며칠 전에 디스곡으로 빌보드 1위 한 곡 쫙 모아봤어 이런 기사를 또 귀신같이 냈더라고요. 민현 씨는 어쨌든 힙합 팬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사건 좀 어떻게 여겨져요? 이게 좀 피곤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제 가사 해석을 보면 좀 피곤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완벽하게 와닿지는 않는데 해석을 보고 있자면은 조금 와 이런 내용으로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원인은 어떤 힙합 근본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또 그들이 행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한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진흙탕 싸움이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힙합이 사실 약간 조금 저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또 이런 식으로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잠깐 반짝 살아나는 거 그리고 또 한 번의 역사를 쓴 거는 또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돌아보면 사실 그쵸, 돌아보면 역대 디스전이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뭐 투팍이랑 비기 대표적이고 뭐 나스 제이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쯤 지나서 돌아보면 드레이크는 비록 지금 인격적으로 말살을 당했지만 뭐 켄드릭 라마와 같이 함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디스전을 겨뤘던 래퍼로 남진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작년 컨트리의 어떤 대흥행에 좀 자극받아가지고 주작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않는다. 아 역발상으로. 미리 이제 약간 판을 짠 거지. 우리 이렇게 해서 힙합 다시 위대하게 하자. 네, 헛소리였고요. 네. 네. 캔드릭 라마 드레이크. 네, 둘 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음악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저 네,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재생목록에 가시면 방송에서 소개한 선곡 다 정리해 두니까요. 유튜브에서 음악 들으시면서 방송 쭉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레이크의 Push Ups, 캔드릭 라마의 Not Like Us. 미국에서 캔드릭 라마와 드레이크가 붙고 있었다면 국내에서는 요 분들의 싸움이 또 힙해요. 아니 핫하죠. 한국 힙합과 랩 유튜버의 싸움.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캔드릭 드레이크 싸움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크게 막 재밌긴 한데 막 엄청 와닿지는 않아요. 잘 싸운다. 와 재밌다 정도인데 남일이죠. 네. 제가 아마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전 전 어릴 때부터 힙합 광팬이었고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싸움은 약간 저도 피부에 와닿아요. 와닿아요. 진짜 어. 진지하게 와닿고 그리고 나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아니 그래서 지금 힙합 전쟁이었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뭐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네. 실제로 좀 반응이 그런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더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예전처럼 막 신나게 디스하고 막 그런 싸움판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우울한 것 같아요, 판이. 맞아요. 약간 그래요. 무기력감이 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맨스티어라는 분들은 뷰티풀러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이제 코미디언들이 래퍼 컨셉을 잡고 네. 이제 뭐 노래도 내고 그다음에 그걸 소재로 이제 소위 인스타 래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풍자하고 이제 그것들을 페이크 다큐로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냈던 AK47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단순히 어떤 개그맨이 아니라 이제 래퍼 아니야?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페스티벌에 한번 초청받아서 왔었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페스티벌 무대를 장식하기도 하고 진짜 래퍼처럼 이제 그 하는 거잖아요. 노래도 내고 네. 이제 그걸로 굿즈를 팔고 그다음 페스티벌로 나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몇 래퍼분들이 이제 맨스티어가 이렇게 래퍼처럼 행동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풍자와 조롱이 도를 넘은 게 아닌지에 대해서 디스곡을 내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사건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튜버들이 힙합 컨셉을 가지고 힙합에 대한 막 풍자 어떻게 보면은 좀 조롱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래퍼들이 좀 비판하고 이거에 대한 디스곡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약간 여러 자기 채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이제 PH1과 맨스티어인 건가요? PH1이 가장 먼저 디스곡을 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뷰티풀이라는 곡을 냈고 사실 근데 PH1이 낸 곡이 저는 완전한 디스곡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봤던 캔드릭과 드레이크 디스곡처럼 와 얘네 뭐 이제 완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곡이 아니라 너네가 하는 말 솔직히 인정할 부분 많아. 우리 잘못된 거 진짜 많은데 우리도 아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 지금 맨스티어가 네네네. 유튜버들이 무슨 내용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그 이제 힙합을 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이제 래퍼들이 이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제 마약류 투약을 많이 한다. 혹은 그리고 뭐 군대를 많이 안 간다.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허용될 수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막 나는 앨범도 안 내는데 랩 레슨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쇼미더머니 이후로 그런 래퍼 지망생들 혹은 그리고 그 랩 머니를 노리고 이 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사실 모두가 이제 건강한 음악을 하고 있다 혹은 진짜 이 음악을 위해서 힙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어두운 면을 굉장히 들춘 거죠. 이제 그런 몇몇 포인트들을 들어서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큐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위 래퍼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풍자 이제 코미디처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AK-47이 그거의 총기죠. 총기인데 네네. 이제 한국은 총기 허용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이제 국힙이라고 하는 래퍼들은 굉장히 뭐 마치 총을 갖고 이제 갱스터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총을 잡아본 적도 군대 가서는 잡아봤겠지만 뭐 이런 갱스터 환경에 있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그런 사람인 척하고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니까 이게 맨스티어는 그 지점을 꼬집는 거죠. 너네 왜 허세야? 너네 경험하지 않은 거 왜 그렇게 보여줘? 그리고 너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차려준 따뜻한 밥 먹고 자랐으면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정규 교육 받고 자랐으면서 왜 갑자기 갱스터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7차, 8차 교육 다 받았으면서 그런 셈이죠. 급식 먹고 잘 자랐는데 우린 왜 7차거든. 갑자기- 6차, 7차거든. 아, 맞죠. 네. 그쵸. 몇 차였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마약하는 거, 그리고 뭐 병역 기피, 그리고 랩 레슨도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가장 이제 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에 필두가 된 게 최근에 유행했던 기믹 문화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총기나 이런 것도 기믹이 이제 뭐 어떤 거를 따라하거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뭐 약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약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았을 거고 스눕독 같은 떨쟁이는 없을 거 아니야. 그 지분은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죠. 그리고 뭐 내가 돈을 막 이만큼 벌어 하는데 사실 그 뭐 수입을 따져 보면은 그 정도 벌기 쉽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서로 과시하고 허세 부리는 문화가 이제 힙합씬의 전체 문화인 것처럼 자리 잡으니까 이제 맨스티어라는 분들이 그 지점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꼬집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원래 어떤 힙합 팬인 거예요? 근데 이 컨셉을 저도 사실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챙겨보진 않았는데 엄청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인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이 사태를 보면서 아니 물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실제로 그렇게 불우하게 살지 않았는데 마치 사회에서 내가 굉장히 억가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 막 노래를 낸다. 네. 아니면 뭐 군대를 실제로 안 갔지만은 막 그런 뭐 총 어쩌고 뭐 우리가 입에 칼 문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쵸.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꼴사납다.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은 풍자하고 조롱하는 게 맞나? 그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김호중이다. 그러면 막 내가 술을 입에 댔지만은 술잔 입에 댔지만 술을 안 마셨다. 그리고 막 차를 막 들이박았다. 이거 웃기니까 비판할 수도 있지. 이건 완전 불법 아니에요. 범죄 아니에요. 교통사고 내고 지금 뺑소니 치고 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은 가정이 실제로 불우하지 않았는데 불우한 척하면서 노래 냈다. 그거가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되나? 이런 허세가 이제 실은 일반 대중들의 어떤 그런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꼴사납다. 어째 왜 이렇게 허세 부리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네. 범죄 말씀하신 것처럼 약,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다음에 그 성폭행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쵸. 터졌지만 이제 일반 소위 힙합을 듣는 사람들, 이 리스너들의 입장은 음악만 뭐 좋으면 됐지. 네. 그 국회의원 누구 아들이 계시잖아요. 문제 있으신 노엘. 분. 네. 네. 그분 앨범 내면 멜론 댓글창에 그래도 음악 잘하네 뭐 이런 댓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제 생각엔 맨스티어가 꼬집는 게 이 국힙 씬을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국힙 씬을 소비하는 리스너들을 좀 더 겨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일부분이겠죠. 그 가져온 게 일부분이긴 한데 이제 사실 저는 그 맨스티어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라고 보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힙합 씬이나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메신저일 뿐이고 이제 그들의 동조한 사람들이 이만큼 많아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맨스티어의 상황극은 이제 더 이상 상황극이 아니라 코미디가 아니라 이제 진짜 리얼리티가 된 거. 저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PH1의 디스곡이 등장한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리얼리티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컨셉이나 혹은 기믹질로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디스랩에 디스랩으로 반격을 했다고 이제 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컨셉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게 컨셉인 거 우리 다 알고 웃고 있어 하지만 PH1은 사실 진짜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믹이랑 진짜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되게 저는 아쉬웠던 게 처음엔 재밌었어요. 맞아요, 맨스티어. 맞아요. 저도 힙질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본인들도 힙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자조적인 자조적으로 자조, 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PH1이 진짜로 막 나서가지고 그렇게. 근데 왜냐면 맨스티어도 진짜로 이제 기믹의 탈을 쓰고 진짜로 공격을 했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PH1이 랩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굉장히 그래도 이건 래퍼로서 굉장히 할 수 있는 말. 네, 할 수 있는 말을 랩으로 그렇죠.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그 순간부터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됐잖아요. 네. 그럼 맨스티어는 이 개그맨의 이 기믹을 벗고 진짜 이 PH1이 하는 그 디스에 맞디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맨스티어가 냈어요. HP1이라고. 네네네. 딸피라는 소리죠. 맞죠. 그래서 냈는데 뭔가 PH1이 하고자 하는 말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그냥 사실 인신공격 수준의 랩만. 조롱격의 네. 얘기였죠. 네, 그게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을 다는 리스너들, 그러니까 맨스티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맨스티어는 그냥 풍자고 조롱인데 왜 이렇게 소위 힙질이들은 진지하게 반응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맨스티어는 그 뒤로 숨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컨셉일 뿐이야. 그쵸. 근데 사실 이거를 업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자기 문화가 조롱당하고 있고 이제 자기 어떤 벌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와 연관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진심으로 반응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게 상황이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을 계속 유지하기도 맨스티어도 앞으로 이게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진지하게 랩으로 가자니 그러면 또 사실 굉장히 많은 싸움을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맨스티어라는 사람들의 어떤 노래들 그리고 어떤 스탠스가 저는 좀 비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이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가 어릴 때도 한 명이 작정하고 막 괴롭히는 거야. 얘를 만약에 내가 영경 씨를 막 괴롭혀. 그래가지고 막 놀리는데 막 진짜 진지하게 화내. 장난인데 왜 그래? 너 이상하다, 웃긴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짜증나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얘 놀리고 있었고 진짜 조롱하고 있었지만은 얘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장난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발끈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항의하면은 너 장난인데 좀 그렇다?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 이런 스탠스인 거잖아요 지금. 진짜 제가 야비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으로 삼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맨스티어의 입장은 그거죠. 랩 잘해. 랩 잘하는 개그맨이야. 하지만 절대 프로로는 진출하지 않잖아요. 좀 그게 굉장히 좀 야비하다고 느껴졌어요. 나는 너네보다 랩 잘해. 랩 잘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프로 그 씬에 뛰어들지는 않으면서 그냥 계속 나는 랩을 잘하는 개그맨이야 라는 걸 고수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숨는 거. 그게 너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힙합에 이제 우리나라 힙합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힙합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힙합이 대중화된 다음에 이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쇼미더머니가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울 컴퍼니를 듣던 시절에는 사실 진짜 힙질이들의 문화였어요. 옛날에는 듣는 사람들이 뭐 사실 차트에 올라갈 일은 전혀 당연히 없고 앨범 뭐 몇백 장만 팔아도 사실 와 되게 성공했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쇼미더머니 이후로 힙질이들이 아닌 사람들도 힙합 음악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층위를 구분할 수 없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한국 힙합에 대해서 그 층위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힙합은 이제 망했다. 더 이상 안 멋지다. 이런 식으로 댓글창이 다 수놓아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 저는 뭐 맨스티어는 단순히 이제 메신저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간다면은 사실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힙합 문화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그 음악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국 전체의 리스너들이
어떤 음악의 진지함이나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진지했나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진지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뭔가 기믹을 한다거나 저는 이게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롤링스톤스도요 양아치 기믹했잖아요. 네. 막 그런 굉장히 범생이라고. 완전히 거기는 집도 잘 살고 다 이렇게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라고 했는데도 처음 비틀스 따라서 모험생처럼 이렇게 약간 귀요미 했다가 안 되니까는 바로 그런 사회 저항적인 막 반항한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사실 컨셉 앨범 자체가 기믹이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기에 따라 자기 어떤 선호도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 이렇게까지 막 너무 조롱하고 이런 문화가 맞는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어쨌든 힙합 팬이 아닌 입장에서는 전 이것 또한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고 있긴 했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고 뭐 여러 래퍼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PH1뿐만이 아니고 네.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뭐 이제 곡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PH1의 뷰티풀 아까 말씀드렸던 곡에서는 이제 지켜줘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와닿았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스카이 민혁 작년에 해방 앨범으로 네. 이제 힙합 팬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래퍼가 촛불이라는 곡을 발매했고 네. 이것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맨스티어 너네가 싫긴 한데 사실 지금 우리 모습이 더 싫긴 해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두운 면만 팔아대는 게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싫다라는 내용의 곡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맨스티어의 HP1이라는 곡이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PH1이 이제 너가 왜 우리를 디스해? 그러니까 국내 힙합을 왜 디스해? 너는 미국인이잖아 사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이 왜 국힙에 비벼대냐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냈고 이제 뭐 그 이후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오늘 가져오고 싶었던 곡은 코르켓이라는 트랩 네. 래퍼가 있는데요. 그분도 이제 맨스티어라는 디스곡을 한번 발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금방 그리고 엄청 빠르게 준비한 것 같아서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장 이 상황을 힙합 팬의 심정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게 이제 맨스티어를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팬들은 하나같이 한국 힙합 혐오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를 디스할 명분이 충분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래퍼들이 디스를 할 때는 이게 더 이상 너네가 풍자나 조롱 그리고 코미디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현실의 영역이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계속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있어요. 한국 힙합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데 네. 저는 혐오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는 이 씬에 대한 혐오라는 거는 사실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쉽게 말하면 그게 비호감인 거죠. 누가 한국 힙합을 맞아요. 막 죽이라고 막 살을 날리고 그러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 촛불이라는 노래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그 스카이 민혁. 네, 스카이 네. 민혁의 촛불 데칼코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힙합을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힙합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듣게 된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이제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너무 쉽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가사에서 내 가오를 위해서 라임을 위해서라는 어떤 변명들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 맨스티어가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힙합 팬들은 약자 혐오를 해도 뭐 랩을 잘하면 그만이지 좋으면 됐잖아라고 하는데 맨스티어 팬들은 이 맨스티어가 혐오 표현을 하고 약간 성추행을 하는 그런 맞아요. 그림을 그렸을 때 걔 근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해라고 하는 이 두 팬의 반응이 너무 똑같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진짜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진심으로 걱정을. 제가 좋아하던 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뭐 근데 그것도 옛날이고 지금 음악은 또 그게 한창 또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 그쵸. 가사들이 멜론 1위를 찍었던 때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여성 혐오적인 표현 그리고 약자에 대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거리낌 없이 막 거침없이 쓰는 게 어떤 래퍼로서의 어떤 능력처럼 그리고 왜 그렇게 못하냐 랩인데 하는 얘기들을 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막 충분히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우리 스카이 민혁이 촛불이라는 노래를 제가 딱 낸 거를 보고 처음에 이제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노래를 내겠다고 해서 막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의 마음으로 네, 우리 또 방송에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인스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이거를 아까 그때 뭐라고 했더라? 몇 시간 후에 노래로 낼게 이래가지고 이 친구 괜찮을까 했는데 노래가 딱 나오고 보니까는 참 진지하게 진중하게 아주 멋있는 곡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 그런 것들이 보기 좋기도 했고 이 사람이 힙합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있구나. 그게 최장점이죠 스카이 민혁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힙합 씬에 모쪼록 좀 다시 평화가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민현 씨한테 노래 두 곡만 골라달라 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두 곡 가져왔어요. 스카이 민혁의 현주소, 코르케쉬의 2009 어떤 곡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스카이 민혁의 현주소 곡은 이제 해방에 남긴 곡인데 네. 오늘 주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한국 힙합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문제점을 짚어준 곡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 다음에 코르케시의 2009라는 곡은 이제 2009년도에 자신이 얼만큼 힙합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곡인데 이것도 이제 코르케시 이분도 힙합 씬에서는 굉장히 이제 하이프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왜 디스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반응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디스곡의 퀄리티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얼만큼 힙합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게 이제 괜히 단순히 이제 디스를 위한 디스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곡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민현 씨는 2009년에 힙합 얼마나 좋아했어요? 2009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요. 네. 한참 듣지 않았을까요? 중이면 한창 들었죠. 그때 이제 가장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화나. 소울 컴퍼니. 네, 그러고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항상 그 성경처럼 그 동전한 일 리믹스를 맨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 도끼가 듣고 있어 시작부터 이제 다음에 그 누구였죠? 매니악인가? 네. 그분 나올 때까지 등교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저 소울 컴퍼니 콘서트 갔었거든요. 야, 재밌었습니다. 힙합 좋아했어요? 힙합을 몰랐는데 제 친구가 너무 좋아했어요 소울 컴퍼니를. 그래서 좀 끌려갔는데 그때 제가 힙합을 조금 힙합 좋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래퍼는 김진표. 인정. 인정이죠. 레전드 아닌가요? 레전드죠. 인정. 네. 노래 듣겠습니다. 스카이 민혁의 현주소, 코르케시의 2009. 여러분은 지금 뮤직 매거진 뮤브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지 매니터 손민현 씨와 뉴직 음악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내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점점 많은 아티스트가 한국으로 오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준한 씨랑 같이 페스티벌 라인업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된 라인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새롭게 추가된 내한 공연, 내한 아티스트 명단 한번 정리를 하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6월 15일에서 16일에 월드 DJ 페스티벌이 열리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서울랜드에서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일 수 있는 게 체인스모커스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민현 씨랑 같이 방송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누굴 소개해 볼까 했는데 체인스모커스 어떨까요? 가지고 그냥 하지 마라 어릴까. 근데 신곡을 또 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맞아요. 근데 또 체인스모커스는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했으니까 한번 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월드페에 대한 평가가 또 상당히 좋잖아요. 서울랜드에서 가보셨어요 혹시? 서울랜드를 간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월드페는 안 가봤습니다. 도움이 제가 전자음악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도움이 되진 않네요. 본인은 가셨어요? 저요? 저는 집 밖으로 나오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형님과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 그 사람 많은 페스티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네네. 저 멀미해가지고요. 네, 그렇고 그리고 같은 날에 6월 15일, 16일 DMZ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을 합니다. 여기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것 같고 또 워낙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는 일단 뭐 우리 가수들 뭐 구화 숫자들부터 뭐 실리카겔, 바밍턴 있고 키라라 이센스 등등이 있고 여기에 지금 오브라는 뮤지션이 오죠. 영국의 일렉트로닉 그룹이고 뭐 음악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음악 쪽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렇군요. 처음 들어본다는 저런 반응. 아니 그렇군요. 그리고 김수철 선생님이 또 둘째 날에 나오시고
뭐 아마 이 DMZ 피스트레인에도 많은 팬들이 몰릴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주 6월 22일에서 23일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뭐 아시안 팝 페스티벌도 지금 워낙 인기죠. 그래서 우리 팀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일본 뮤지션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페니스 브레이크퍼스트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또 음악 팬들 많이 가지 않을까. 전 너무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네. 진짜 아시아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뭉쳐야죠. 그래미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아시아끼리 뭉쳐야 됩니다. 아돕아 그죠? 아도바.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이 돕는. 그쵸. 요건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하게 되고 저도 기회가 좀 되면은 보고 싶기도 한데 제가 또 공사 다방해서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하는 동안에 만약에 본인이 갈 계획이 있다. 네, 우리 바로 여기 끼어들겠습니다. 성욱 씨도 있으니까. 지금 성욱 씨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갑니다. 다 가죠. 그쵸? 에 진짜요? 다 예매를 한 걸로. 성욱 씨 마이크를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27일에서 28일에 Have a Nice Trip. 여기도 지금 상당한 화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외 뮤지션들이 꽤 많이 옵니다. 뭐 Always, 킹 크룰, 알렉 벤자민, 뭐 헨리 무디, 케냐 그레이스, 샘파도 이쪽으로 와요. 레미 울프도. 아 레미 울프 보고 싶다 네. 진짜. 그래서 이게 킨텍스에서 하거든요. 킨텍스는 약간 갈만할 것 같아요. 실내니까 또. 그 또 저희 집 앞이에요. 킨텍스 요즘 핫하네요. 킨텍스가 지금 녹았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서울에 대형 없으니까. 공연장이 없으니까는 이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는데 그때 글로우를 네네네. 이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반응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운영이 좋았다. 그래서 이 Have a Nice Trip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8월 2일에서 4일 또 바로 다음 주죠.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가장 대표적인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천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열립니다. 현재 첫 번째 라인업만 나왔는데 헤드라이너가 잭 화이트 그리고 턴스타일과 잔나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걸 인 레드, 라이드 뭐 이런 팀들이 출연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라이드 그 팀은 작년에 못했다가 그때 급하게 그쵸. 이제 못해가지고 이디오 테이프 들어갔었죠 그 자리에. 올해 다시 그러면 또 그때 이디오 테이프 반응이 좋았어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모독일 다행이다. 저 라이드 팬들이 듣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올해 다시 오니까 됐잖아요. 그쵸. 네. 그때 현장에서의 반응은 이디오 테이프이 와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어쨌든 펜타포트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항상 그래서 첫 번째 라인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 잭 화이트 작년이었죠. 네. ES24 라이브 봉사활동 하셨죠? 에서 공연을 했고 그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그리고 솔직히 그때 자리가 다 많이 남았어요. 그럼 다들 편하게 봤다고 했던 선예매를 그때 했는데 선예매한 사람만 갔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절반밖에 안 탔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금방 다시 오게 돼서 그러게요. 참 반갑고. 아티스트의 자존심이지 않을까요? 서력전. 서력전 간다. 어쨌든 뭐 레전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잭 화이트 무대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9월 2일에서 3일 랩 비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아티스트가 와요. 나스. 민현 씨가 나스 얘기 좀 해주세요. 황제가 돌아오시네요 다시. 황제예요? 그 정도예요? 저도 뭐 저번에 내한할 때 못 가가지고 너무 그때는 성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네, 이번에 온다고 해서 이번에 꼭 가려고요. 이번에 지금이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나스 근데 최근에도 앨범을 계속 내고 그래서 그렇죠. 신곡도 나왔고. 네. 네 그러기도 하고 저번 내한 공연 때 반응이 되게 좋았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많아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네. 가슴이 떨리게 지금. 벌써부터. 네 얼마나 남았죠? 네. 아 저도 나스를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나스 말고는 사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10만 원이라는 거. 네. 아니 여기 지금 특이해요. 보면은 막 키스 오브 라이프, 뭐 장기야, 네. 넬,
그리고 또 빛과 소금도 와요 여기에. 랩비트가 비트라고 아니잖아요. 하기엔 그냥 비트 페스티벌. 빛과 소금. 장기호 선생님 랩도 하시나? 내가 그 생각을 했네. 그래가지고 약간 두 분의 나스와 빛과 소금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네. 같은 건 없겠죠. 네.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 막 폴 블랑코, 막 한요한, 릴보이 막 이러는데 갑자기 빛과 소금. 장기호 박성식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요. 근데 진짜 저건 진짜 합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래퍼 같긴 하잖아 사진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전설이긴 하죠. 네,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여기 오신다 그래서 특이하다. 그 유튜브에 이제 음악 이제 믹스업하는 분 중에 그 에미넴이랑 조항조라고 네네네.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정했다 일기석, 네. 이랬다 정기석이었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지금 페스티벌이라서 너무 기대가 요일바 됩니다. 느낌인가? 요일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스 때문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독 공연이 또 있죠. 9월 6일에서 7일 코난 그레이가 KBS 아레나에서 공연을 합니다. 보니까는 아직 표가 많이 안 팔렸어요. 이대로 가면은 가시나요? 어려울 수 있다 표가. 왜냐면 가시나요? 저요? 네. 저도 안 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못 돼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표가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코난 그레이 이번 앨범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관심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오는 걸 알았지만 예매 안 했는데 이 Found Heaven이라는 앨범 굉장히 레트로 네. 느낌의 팝 앨범 좋은 앨범이라서 그럼 이게 신보 투어인가요 지금? 그쵸 신보 투어죠. 그래서 한번 가볼까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래도 공연 날까지 만약에 매진이 안 된다면 그냥 쭉 기다리고 있다가 네. 사면 되는 거니까 그쵸. 오히려 좋아.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공연 취소되면 영원히 또 안 온다고요. 네, 굉장히 마음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코난 그레이 앨범 참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 20일에서 21일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공연을 하죠. 제가 항상 우리비아라고 했는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짜 주접 레전드죠. 겉 월드 투어. 우리 녹음하는 오늘 기준으로 첫날 선예매를 했는데 탈락했고요. 표를 못 구했고 이게 선예매 반응을 보고 바로 둘째 날 공연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녹음하는 다음 날에 이제 제가 또 티켓팅 도전하게 될 텐데 이 방송이 올라갔을 때쯤 제가 웃고 있을지 울고 있을지. 울고 있을지 우리 뮤브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 결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경 씨나 뭐 민현 씨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관심 없어요? 티켓을 줘야 가죠. 티켓이 이게 예매가 돼야 가죠. 티켓만 예매할 수 있다면 간다. 무조건 가죠, 무조건. 저는 스탠딩이 목적이에요. 스탠딩이. 무조건. 민현 씨는 저는 앉아서 보는 걸로 족할 것 같긴 한데 어. 가고 싶은 아티스트긴 해요. 그쵸. 참 보고 싶어요. 무조건 보고 싶죠. 될 수만 있다면 진짜 이틀 다 보고 싶어요. 우리 뮤브의 손님으로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온 김에 꿈이 되게 크시네. 제가 그럼 이거 마이크 싹 챙겨가지고 인터뷰 딱 하고. 헬로 뮤브라고만 해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연애가 중계 느낌. 그러니까 뭐 한마디라도 사랑해요 뮤브 이거. 나는 그래미상을 올리비아 로드리고 때문에 봤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추가되는 내한 공연이 있다면은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들으면서 나 이 공연 가보고 싶다, 뭐 이 아티스트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티켓팅 응원하겠습니다. 티켓 드리진 못하고요. 내 코가 석자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올리비아 로드리고 보고 싶은 만큼 저도 보고 싶어요. 양보합시다. 네, 그러니까는 각자의 티켓팅 서로 응원하는 걸로 하고 네. 자 노래 또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옵세스 그리고 잭 화이트의 라자레토. 이번엔 여러분께 신곡 추천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현 씨가 준비한 신곡부터 어떻게 소개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힙합입니다. 고스트페이스 킬라와 나스가 합작한 곡이고 스카티슈라는 곡입니다. 5월달 네. 초에 나왔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0년대 초중반 후반을 다 이제 주름 잡았던 우텐클란의 선봉장 네. 고스트페이스 킬라와 동부의 황제인 나스가 만난 곡이고요.
이제 고페킬 줄여서 고페킬이 이제 새 앨범을 내면서 선공개한 곡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도 앨범이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스가 이번에 또 한국에 방문한다고 해서 약간 기대감을 가지면서 들었던 곡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다시 동부가 흥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건히 듣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본인은 이 서부, 동부, 남부도 있잖아요. 네. 힙합에서 약간 동부 쪽이에요.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울 컴퍼니 시절에 했던 음악들이 다 그 완전 붐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네. 좀 그쪽 옛날 음악 찾아 들어도 그쪽으로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나스의 음악 또 신곡 준비를 하셨고 저는 에스파의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슈퍼노바. 이 노래는 5월 13일에 나왔는데 지금 에스파가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1집이 곧 나오는데요. 선공개로 나온 곡이고 뭐 에스파가 요즘 또 화제였잖아요. 방시혁 씨가 밟고 싶어 해가지고 여기 약간 선이 선이 궁금해지네요. 뭐 네. 실제로 그랬는데 그쵸. 방시혁이 밟고 싶어한 걸그룹 네. 에스파 이것도 타이틀 딱 좋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가 딱 나왔는데 확실히 에스파는 이런 음악을 해줘야 재밌었습니다. 네, 뭐 지금 아무리 이지 리스닝이 트렌드고 하더라도 이 에스파 음악 팬들은 이걸 쇠맛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그 아주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독적이에요. 그리고 중간 그 브릿지 부분에 들어가는 샘플도 참 특이하다. 그래서 이 팀의 개성을 가장 극대화시킨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디오도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곡 가사와 비디오에 대한 해석들이 막 나오고 있던데 저 그런 거 아직 챙기진 못했는데요. 그냥 음악 자체로도 참 독특하고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슈퍼노바 가져왔습니다. K-팝의 다양성은 진짜 에스파가 책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잘하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곡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얼마든지요. 네. 제가 가져온 곡은 찰디시 감비노의 아라비스타인데 이게 새로운 곡은 아니에요. 이 앨범이 수록된 앨범이 이제 아라비스타 똑같은 동명의 타이틀인데 이제 3.1.20 그러니까 2020년 3월 15일이라는 뜻을 가진 앨범이 원래 앨범이고요. 이 앨범을 그냥 다시 다듬어서 낸 앨범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냈을 때 이런 마인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았다.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믹싱, 프로듀싱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단 내버렸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갈무리하는 앨범인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곡들이 빠지기도 하고 이름 타이틀이 붙기도 하고 추가된 곡도 있는데 이 아라비스타라는 곡은 원래 버전의 인트로가 삭제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곡입니다. 이 곡 자체가 원래는 되게 길어요. 한 6분 정도고 네. 이 곡 앞에 한 2분 정도가 그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이제 도널드가 춤을 추나요? 아니요. 소울 창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네네네. 그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파트가 들어가는 건데 앞부분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앨범 자체도 전체적으로 쉬워졌고 네. 골자는 그냥 70년대 신시사이저 요 사운드가 리드가 돼서 재즈 펑크 스타일의 어떤 굉장히 세련되고 도시적인 노래를 낸 거예요. 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믹싱도 굉장히 매끄럽고 보컬이 조금 뒤로 가서 이제 반주를 좀 감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효과를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굉장히 쉽게 다듬어졌고 특히 이 앨범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좋고 쉬운 노래를 배치했다. 그래서 도널드 글로버의 어떤 음악 마지막 음악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차일디시 감비노라의 잔은 이제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 내고 그 다음 앨범 내고 이제 차일디시 감비노는 은퇴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고 찰디시 감비노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되게 쉽고 되게 팝적인 노래도 하는 R&B 가수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원래 팬이었던 사람은 좀 이전과는 다른 버전을 느끼면서 다시 곱씹을 수 있는 그런 곡이다. 네. 해서 이 아라비스타 가져왔습니다. 왜 감탄하셨어요? 약간 앨범 리뷰 하나를 들은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이러면 안 됐거든요. 이런 앨범 리뷰를 하면 안 됐었는데 네. 그게 좋다고 했어야 되는데 네. 딱 와닿았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제 소개 좋지 않나요? 방시혁이 밟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은 그런 모델이죠. 차일디시 감민호의 은퇴 거짓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되는 사람은 은퇴하지 않거든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음악 웹진
이즘의 에디터 손민현 씨와 지금까지 함께했는데 민현 씨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약간 자극적인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네. 두 분의 진행 덕분에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저는 원래 이제 이뮤클에서 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방식에 맞춰서 방송을 하면 되겠지라고 네, 생각을 네. 했는데 약간 두 분 앞에 서니까 작아지네요. 왜요 왜? 우리가 뭐 크게 다른가요? 그 뭔가 제가 갈피를 못 잡을 때마다 정리를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네. 오늘 많이 배우고 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또 다른 얘기를 같이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민현 씨 오늘 내용을 너무 정리 잘해줬고 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이지만 진짜 민현 씨에게 설명 듣는 느낌으로 오늘 쭉 들었고 또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참 초대 잘했다. 내가 진짜 보는 사람 보는 안목이 있구나. 제가 네. 그런 걸 또 느꼈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딱 보고 찍었거든요. 손민현 데려와야겠다. 다음- 그리고 소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어. 편하게 다음 타자는 혹시 누가 될까라는 생각을 그 다음 하면서 타자 이 정도로 못할 것 같으면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민현 씨가 지금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그쵸. 아마 다음에 누가 온다면 또 이거 듣고 올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저도 제가 사실 너무 편하게 했어요. 오늘. 거의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마인드로 왔거든요. 자율주행처럼 그랬는데 민현 씨와 오늘 함께해서 참 즐거웠고 또 제가 다른 또 인재를 한번 또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민현 씨랑 같이 해서 우리 청취자들도 아주 즐거웠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 셋이 추천하는 신곡 들으면서 오늘 뮤브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뮤브 이벤트 그리고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 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아직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 하트, 그다음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많은 구독과 성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뮤직 매거진 뮤브 마치겠습니다.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연경, 손민현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